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새누리열 박성중 의원입니다. 우선 그 질의에 앞서 짧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뛰어드는 것을 영무원하고 목사가 막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렇게 갖다 놓으시네. 태권도 영상 다음. 왜 이래 이거? 영상. 태권도 사범이 아이 교통사고를 바로 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상무 소속 선수들이 손가방 소매치기를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왜 이래 이거? 영상이 왜 이래? 영상 조정이 안 되네. 다음. 우포 성산포 도선 선착대에 떨어지는 차량을 갑판장이 구하는 장면입니다. 시민하고. 다음. 불타는 가족, 차의 가족을 구조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11명의 시민들이 21명의 어린 유치원 차량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최근에 의인 안치범 씨에 관련되는 장면입니다. 청장에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기에 처한 이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구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맞습니다. 매년 50건이 넘는 묻지마 범죄가 우리한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의인,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이나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를 보시면은 신청이 59건에서 인정이 37건, 그래서 80%가 인정이 됐습니다. 의사상자. 2015년을 보시면 72건에서 21건, 30%, 29%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사상자 인정이 까다롭고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죠. 예산만 보더라도 2011년도 53억에서 2015년도 31억, 40% 이렇게 줄었습니다. 우리 의사상자가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이 되는 의사상자가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현상인지 뭔지 혹시 우리 청장님의 의견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상자 인정을 하는 어떤 기준 자체가 좀 까다롭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의사상자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하고 관계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장에서 그래도 이 의사상자를 직접 발견하고 이 사람들 추천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찰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상자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사상자위원회는 최대 3개월 이상 심사 기간이 걸리고 또 지원 체계가 지나치게 사후적으로 되어 있어 도움을 주다가 다치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전혀 필요가 없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착한 사마리아인법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표는 각국에서 유럽 국가들 또 미국, 캐나다 이런 영미 국가들의 사마리아인법 시행 국가들입니다. 참고로 유럽 국가들은 전부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등 영미 국가들은 면책 조항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964년 제노비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29세의 젊은 여성이 38명의 시민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처벌조항을 두자 해서 지금은 버몬트라든지 매사추세츠라든지 미네소타라든지 위스콘신, 로스아일랜드 이런 각국의 한 30개 이상의 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택시의 심정지, 대전의 택시 심정지 사건이라든지 저희 지역입니다만 강남역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또 가장 최근에 일어난
택시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마리안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마리안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책자를 발간해서 어떤 질의서라든지 각국의 어떤 도입 현황이라든지 우리의 법안 내용이라든지 각국의 법안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우리 경찰 직원들한테 그 홍보하고 또 숙지 교육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는 오랜 기간 그냥 방치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다 합치면 땅값만 6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잘 활용하면 예산을 아낄 수도 있을 텐데 자, 시간이 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방치되는 진행하는 건지 이준희 지난 26년간 방치된 예산이 한 6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신촌의 건물인데요. 신촌 한복판에 굉장히 노른자의 건물입니다. 2010년 5년간이 방치돼서 옆에 노점상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노숙자들이 저녁에 가서 자고 여러 가지 어떤 범죄도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휴자산 관련해서 지난 MBC 방송 이후에 우리 경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예, 현재 그 유의자선이 저희가 79건 중에서 37건은 재활용 등으로 이제 해소를 했고요. 또 그 철거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철거 예산이 한 3, 4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13, 4억 정도를 증액해 갖고 이런 유의자산이 신속히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37곳 69억 원어치를 매각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도 42곳 549억 원어치가 남아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획. 예, 유유자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님. 예, 박성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청 산하기관들의 그 임원이 경찰 출신 선골로 인해서 상당히 멍들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실 경영에 하나의 어떤 축이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포협회 또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만은 총포협회는 2명의 임원 대상 중에 2명이 다 경찰 출신 100%고 그 다음에 경찰공제회는 4명 중에 3명 75%고 도로교통공단은 5명 중에 4명 80%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82%가 경찰 출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마다 다 고유의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서 부실 경영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표를. 우선 총포 하약 안전기술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면은 사업비가 4%입니다. 4%. 다음 그 사업비 중에 연구비는 2013년도 1,557만 원에서 2016년 300만 원. 연구비가 300만 원이다. 1,500만 원이다. 이기면 속아 들어도 웃을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포 화약 안전기술협회의 어떤 설립 목적은 총포라든지 화약류라든지 또 전자충격기라든지 석궁이라든지 이런 안전검사라든지 안전기술 개발, 연구개발 이런 게 목적인데 300만 원의 연구비라니 R&D 개발하니 참 이게 속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다음 표를. 경찰 공제 관련입니다. 현재 경찰 공제에는 경찰 공무원 그 11만 명, 86%가 가입되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으로 상당히 멍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경찰 공제의 유가 DLS를 한번 보시면은 합계가 제일 밑에 합계가 800이 됐습니다. 800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15년에 3년 뒤에는 387억의 손해가 났습니다. 1인당 경찰 공무원으로 받더라도 35만 원씩 꼴 이렇게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투자하는 사업관리 이사라든지 공제 이사장 전부 경찰 출신입니다. 이런 비전문가 출신들로 인해서 어떤 이 피해는
순전히 경찰 공무원에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표를 가죠. 경찰 공제 퇴직 지급 이자율도 6.1%, 11년에 6.1%에서 2016년에 3.4%,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봐주십시오. 그런데 경찰 공제의 성과급을 보시면은 2012년도에서 2015년도를 보면은 4배나 인상됐습니다. 경찰 공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엄청나게 어떤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도 임원들이라든지 임직원들은 4배의 성과급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어떤 수익 자체가 잘 안 나다가 그 한 해에 좀 수익을 올려갖고 그 해에만 좀 성과급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전반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성과급 지급 계획이, 수시 성과급 지급 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 철저히 연계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도로교통공단은 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0년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동안 임원이 단 1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어떤 의원 사무실로 각종 인사의 부당함의 호소 이런 게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우리 그 청장께서 전반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주의를,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 미제 사건이 한 270건에 인원이 72명, 17개 지청별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 지금 살인 같은 경우에 13건, 5년 동안 13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5건 해결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2015년 기준으로 강력범죄는 34,000건, 그 중에 살인사건이 938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5%가 장기 미제로 본다면 한 47건. 그런데 1년에 해결되는 거는 2.5건에 불과하니까 매년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 예, 그 2011년에 그 미제 사건 수사팀이 신설되고 실질적으로 현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그 정원을 확보해갖고 지금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72명 전원으로 그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가에만 이 사건에만 전정을 함으로써 좀 보다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이 인원이 충분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을 영국이라든지 또 프랑스, 독일이라든지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로 이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의원님 주시면 참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다음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님. 예, 박성중입니다. 우선 백남기 농민의 어떤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우리 청장님, 부검을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고 또 민형사상의 어떤 소송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명명백백히 밝혀갖고 하는 것이 법의학적인 판단을 받아놓는 것이 나중에 어떤 그 분쟁을 줄일 나중에 여러 가지 논쟁을 더 줄일 수 있다. 예. 예. 저는 이번 사건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방어를 하다가 실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의가 아니고 실수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뭐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뭐 쟁점을 말씀하시고 또 좋은 점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청장께서 뭐 위로와 애도의 표현과 또 합동 간다면은 뭐 조문도 또 살수자의 지침 개정도 여러 가지 형태로 늘어나고 있고 일부 우리 뭐 여당의 정치인은 가인진압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이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주장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국가에 좀 맡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시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직접 시위대 평화로운 시위합니다. 이렇게 다 물대포를 쏩니다. 다음 프랑스 체류탄을 까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물대포를 쏩니다. 또 나가지 않으니까 바로 직사로 이렇게 바로 쏘아버립니다. 자, 안 가니까 바로 앞에다. 자, 다음. 일본 폴리사인 잘 지킵니다. 다음. 우리의 실상입니다. 정말 경찰이 가만히 있어 경찰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전쟁터입니다. 다음. 이거 미국 경찰입니다. 진압봉과 가스총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국 경찰입니다. 말로 이렇게 직접 하는 사람한테 바로 직접 이렇게 공공으로 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이 우리 같이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경찰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국가의 권력을 인정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님.